오늘 네. 그런데 어제 그렇게 회담이 있었고 네. 오늘 또 리얼미터 리얼미터 여론조사로 여론조사. 이거 보여줘야 한번 되지 보고 갈까요? 않을까요? 야. 예. 이게 2022년 8월 첫째 주 이후로 그러니까 주간 조사로 보면은 제일 낮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최저치죠 오늘. 최저치를 리얼미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2년 8월 그때는 그 체리 따봉 그 논란이 있을 때 한참 논란이 컸을 때 그때 20%를 기록했고 지금 보십시오. 29.6%죠? 30% 아래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마 리얼미터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기 어려운데 이번에 29.6%. 그러니까 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겁니다. 2022년 8월 1주차 당시에 29.3%보다 3%포인트 높은 건데 네. 30% 깨졌다. 뭐 이거는 한국갤럽이나 다른 조사 다르게 리얼미터는 이게 모바일 저거잖아요. 그냥 번호 조사하는 거 ARS 조사기 때문에 네. 좀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리얼미터 조사도 이렇게 20%가 나왔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저는- 그런 거예요? 왜? 저는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식 망나니 정치의 결과다. 저질 망나니 정치 그냥 예. 전직 대통령 자신은 서울중앙지검장 네. 검찰총장을 만들어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가족에 대한 처절한 정치 보복 그리고 네.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 한동훈 간의 어떤 협치에 대한 그런 회담을 방해하려는 아하. 그런 움직임에 대한 냉혹한 평가다. 냉혹한 평가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들 정말 불치병 환자들 정말 네. 암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췌장암 말기를 맞은 환자의 가족분이 기사를 쓰셨는데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 이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뭐 이제 준비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암이 그 정도로. 커지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의 네. 암이. 그다음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길에서 앰뷸런스에서 네. 병원이 안 받아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누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갖고 네. 국민들을 그렇게 죽음의 길로 몰라고 강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본인 고집, 아집 정말 이거를 우기면서 국민을 정말 죽음으로 먹는 죽음의 정치. 저는 진짜 망나니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망나니 아시죠? 옛날에 망나니가 알죠. 무슨 짓을 아유, 했는데 망나니 칼춤을 우리 쥐고 국민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냉정한 평가다. 네. 성찰해야 된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저는 어제 그 정말 양담 회담에 깽판친 그 익명의 네, 대통령실 관계자 계엄에 대해서 얘기했죠. 경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지금 의료 공백 사태 이게 너무나 심각하고요. 추석 연휴 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이때는 사실은 병원 문을 많이 닫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문 열라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있다. 정부에서 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협박하고 있어요. 지자체 쪽에서 이제 공문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 걱정이 커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갤럽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근데 일단은 네. 여론조사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리얼미터 조사도 역대 이제 최저치 두 번째 네, 최저치인데 네. 갤럽도 역시 역대 두 번째 최저치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23%. 23%, 원래 네. 21%가 최저치였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미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고. 옛날부터 데드덕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데드덕이 오래 갑니까? 데드덕에 이제 완전히 네. 완전히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러니까 레임덕이야 데드덕이야 네. 헷갈렸더라면 지금은 이제 완전히 데드덕으로 확진을 내려도 될 정도로 네. 확실해졌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냥 심플한 겁니다. 지지층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붕괴가 됐다. 지지층의 붕괴라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그동안에 본인을 지지해줬던 그러니까 대선 때 본인을 지지해줬던 사람들 다 도망가게 한 거고요. 네. 결국 탄핵 대선 때도 보수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네. 24%를 얻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24%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 콘크리트 지지층마저도 균열이 생겨서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건데 네. 왜 그런가를 보면요. 국정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거의 절망을 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인식을 그동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이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겠지, 합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겠지라고 네. 막연히 추측하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쭉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끌어내려야겠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보수층에서도. 전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폭망이죠. 그러니까 경제 폭망 속에서 네. 민주당은 뭐
동의 못 할 수 있어요. 뭐 전 어. 국민에 대해서 하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안을 내서 합의를 해야죠. 어디까지 지원하겠다. 재정 정책을 써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경을 쓰고 민생에 관심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는 게 또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대란인데 네네. 이 의료 붕괴는요 누가 초래한 게 아니에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물론 전공의들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나 구조적 문제,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응급실이 문을 닫을 환경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비과학적으로 하면서 총선에서 재미 좀 보려다가 이게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된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최소한 조교용 장관이나 박민수 2차관, 보건복지부 2차관 정도는 경질을 하면서 의사들을 테이블로 불어들여가지고 네. 이걸 원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네. 현장에 가보라면서 호통을 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는 법적으로만 설명드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죽이는 거는 직접 고의고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이러면 사람이 죽겠는데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해요. 근데 지금 저는 미필적 고의 상태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아닌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자기 의무, 그러니까 어떤 의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 함으로써 죽일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거든요. 네. 저는요 이게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명을 지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저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네. 이거 죽음을 방치하고 있다면은 이거 미필적 고의 내지는 부작위에 의한 정치적 살인 아니냐. 이거 너무 심각한 겁니다. 매우 심각. 그래서 전 지지율이 앞으로 복구되기는커녕 앞으로 더 급전직하, 수직 낙하할 일밖에 안 남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냉정하게.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이 진짜 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 의료 대란이 심각하고 우려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지금 하신 표현이 저는 예. 하나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예. 사실은 이게 지금이라도 당장 해결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교용 장관, 박민수 차관 이런 분들부터 개각을 하고 네. 경질을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의사들과 협상을 하면 지금부터 신뢰를 쌓아서 뭔가 좀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의사들도 무턱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 박민수 차관이요 야비하게 의사들을 옥죄는 게 있어요. 네. 자,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라고 하면은 본인들을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은 재원 예산을 태워주는 네. 그런 부서인데 요새 그냥 치를 떨어요. 그래요? 특히 박민수 불신이 차관은 크군요. 정말 그 7, 8개월 동안 네. 의사들을 범죄 집단화했어요. 아하. 그렇게 여기고 압박하고 아니 대통령에게 의료 현실 네.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보고해야지.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거를 보고하고 아무 이상 없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때 응급실 가보세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기사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사람이 죽고 있구나,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허위 보고를 하지 않은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아니 바보라고는 얘기를 여러 복수의 증언과 본인의 자백이 있어가지고 저는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바보는 아니겠죠. 바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근데 바보는 아닐 거예요. 뭔가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한 거고 그럼 그런 허위 보고를 한 주체는 누구냐? 보건복지부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차관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지금 엄한 그냥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괴롭힐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쳐야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자꾸 이렇게 보고에 문제 삼는 것도 좀 없어 보이는 게 네. 아니 보고가 잘 됐든 잘못됐든 그건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요. 대통령은 개인 전화 쓰신다면서요. 뭐 쓰면 안 되지만 보안 때문에 그럼 개인 전화 쓰면 뭐 유튜브도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 못 합니까? 아니 매일 속보가 뜨잖아요. 저 병원이 비상이라고 저도 매일 기사를 하루에 몇십 개씩 봐요. 아이고. 그러면 병원을 꼭 가봐야 합니까? 저 병원 안 가봐도
눈앞에 서네요. 병원에 지금 어떤 정말 그렇죠. 아비규환 거의 전쟁터 그리고 그 매블쇼에 그 인터뷰 들어보니까 그 네. 이대 목동병원에 계신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본인도 6개월 동안 이걸 응급실을 혼자 지키다 보니까 자기 디스크가 지금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분도 이제 자기 생명 걸고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까지 온다. 뭐 안면마비도 오고 거의 지금 아비규환인 거예요. 그럼 이대 목동병원만 그렇습니까? 자, 윤석열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 본인이 안 가봐도 안 가보면 모른다는 것 자체도 너무 원시적인 거예요. 아니 기사를 왜 안 봅니까? 대통령이 보고서만 보고 아 이게 다 진실이구나 이게 네. 믿는 것도 지적 수준의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윤석열 저는. 대통령이 최근 한 발언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네. 검은 세력들이 가짜 뉴스로 네. 정말 국정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기사들, 자기가 생각하기에 뭔가 반하는 기사들은 네. 전부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나 행정부에서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좀 인사로 해서 개각을 해야 됩니다. 부분 개각. 아 그러니까 충암파는 그래. 충암파는 뭐 본인 사리 사욕을 위해서 선후배들 챙겨줘야 되니까 네. 충암파가 장관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경질해야 되지만 일단은 보건복지부 양보해서 추석 전까지 보건복지부 예. 장관 차관은 경질해서 뭔가 의사들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날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이분이 옛날에 사법고시도 9번이나 봤거든요. 그러니까 구수까지 했던 의지, 고집이 있어요. 구수고집. 구수. 그래서 저는 윤석열 예. 대통령이 태도를 안 바꾼다라고 치면은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아, 문제니까. 그럼요. 그리고 환자들 가족들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조치 취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저는요 이제는 이쯤 되면요. 저는 대통령 탄핵을 저는 공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국가 시스템이 이제는 네. 마비를 넘어서서 붕괴 직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럼 이 모든 책임을 보고서에다가 물을 것도 아니고요. 관료들에게 물을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다 대통령 보고 일한 거 아닙니까? 결국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생명을 경시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제1의 책무로 지녀야 할 대통령의 직을 네. 경솔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건 부득이 물을 수밖에 없다. 전 그 지경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20%대까지 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거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의료 대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여기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겠고